경기도 청소년들이 만들어갑니다. 하이큐! 순수 청소년들만의 방송 제작 도전기. 하이큐! 기획, 구성, 과정, 원고, 진행 등 그 모든 것을 경기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합니다. 하이큐! 하이큐! 시작해볼까요? 자, 쉽 들어갑니다. 하이큐. 하이큐 2기 제30회 패자부활전 그 세 번째 주인공. 전국에 계시는, 아니죠, 경기도에 계시는 수많은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 정정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혹은 전 세계에 계시는 수많은 KFM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전국 최초 청소년 라디오 방송 자체 제작 오디션 프로그램 하이큐의 진행을 맡고 있는 큐미 언니 신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인사 한번 정말 깁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한 번쯤은 저희 프로그램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짚고 그렇게 넘어가야 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2017년 들어서 하이큐의 30회가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30번째를 찍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청소년들이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라디오 방송을 만들지 기획부터 그 기획한 것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원고를 쓸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효과음과 배경음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할지 본인들이,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스스로 다 다운받아서요. 그리고 연기를 하거나 진행을 하는 것까지 모두가 청소년들이 알아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청소년들 니들이 알아서 다 방송을 만들어, 방송 내보내 하면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완성도 면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아마추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두 팀 간의 대결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좀 더 경쟁심이 생겨서 더 재밌는 방송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더 유익한 방송으로. 그래서 두 팀 간의 대결 한 조 그렇게 나가는데요. 1라운드 예선을 거쳐서 2, 3, 4, 5라운드 16강, 8강, 4강 그리고 결승까지 저희가 1년간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 2016년에 1기를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국은 수원의 호매실 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2017년 들어서 저희가 또 다시 2기 학생들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다 끝나서 2라운드에 진출한 12팀이 가려졌고요. 나머지 이제 4팀은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저희가 2라운드에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도깨비 신부들과 볼빨간 용고인이 지금 2라운드에 안착을 해 있습니다. 나머지 두 팀을 이제 저희가 또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줘서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주인공이 탄생할 시간입니다. 자, 어떤 팀이 그 주인공이 될지 알아보기 앞서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갈까요? 요즘 이 계절, 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빨간 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코라 캔디샵. 액션. 안녕하세요. 지루하고 어렵게만 느꼈을 수도 있는 역사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하이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고등학교 하이스토리 최한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고등학교 하이스토리 구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산고등학교 하이스토리 유림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친구들 하이스토리 팀입니다. 파주 연합팀인데요. 파주 한빛고등학교와 파주 지산고등학교 친구들이죠. 1라운드 때 동탄의 알바몬스터 팀을 만나서 아주 확실하게 깨졌습니다. 그 떨어졌을 때 느낌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기분 상했죠? 아쉬웠죠? 떨어졌었죠? 그렇죠. 아주 기대를 별로 안 해서 사실 저희가 좀
조용하고 약간 재미없는 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도 않게 졌습니다. 투표 점수가 거의 뭐 게임이 안 됐어요. 아쉽지도 않았대요. 이런 표현 쓰기 쉽지 않은데요. 그쵸? 우리가 떨어진 게 아쉽지도 않을 만큼 뭐 당연한 걸로 상대팀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그러려니 했다는 네, 그런 소감이었네요. 사실 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문자 투표에서 많이 갈렸어요. 알바몬스터 팀의 문자가 하이스토리 팀이 받은 문자의 약 한 5배, 6배?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났고 전문가 점수에서도 한 5점 이상 차이가 나면서 결론적으로 최종 점수가 알바몬스터 팀이 90점, 하이스토리가 53점대 이렇게 받으면서 많이 차이가 나는 바람에 아이고 우리는 아닌가 보다. 체념을 빨리 했네요. 그랬는데 이렇게 패자부활전에 오게 됐단 말이죠. 이 패자부활전도 사실은요. 막차를 탔어요. 저희가 이렇게 몇 팀을 추려서 상위 점수 팀만 이렇게 탁탁 잘라서 올려붙이는데, 하이스토리 팀이 끝에 간당간당하게 붙어가지고 탁! 이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잡게 됐어요. 그러려니만큼 더 열심히, 많이, 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어째 준비를 잘 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의외였어요. 저희가 또 하게 되다니? 약간 이런.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변호인을 하려고 했다가 좀 정치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풀어낼지 좀 막막해가지고 영화를 바꿨어요. 동주로. 그래서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우선 의외였어요. 노잼인 걸 알았기 때문에 기분이 내가 입시하느라 바빠가지고 기분을 생각 맞아요. 기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참 한별이는 또 고3이니까요. 이제 수능이 뭐 넉 달도 채 안 남았죠.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요.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또 방학입니다. 요즘 방학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학생들은? 학원이 보통 주고 학교 갈 때는 똑같이 가요. 8시 반에. 그리고 10시에 끝나요. 밤 10시? 전 10시부터 10시. 이게 한 군데 계속. 너 무슨 학원? 중간중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있고 저는 국영수 하고 있어요. 방학이 없네요.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오래 학원에 있는 것 같네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나, 방학 때. 여튼 우리 학생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하이큐를 위해서 힘써줘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소정이는 또 방학 때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저는 조금밖에 안 가요. 영상 만드는 거 좋아해서 이제 동아리 친구들하고 학교 때문에 못했던 영상들 다 만들고 영화도 엄청 많이 보고 있고요. 맞아. 소정이 영상 만드는 동아리였죠. 상도 탔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영상 만든 게 있을까요? 아주 잘 만들던데. 이제 주변에 있는 동아리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뮤직비디오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편집하는 친구가 진짜 그냥 바로 취직해도 될 정도의. 네, 구독해줘. 이거? 레드벨벳? 네. 영상 몰라. 영상 퀄리티가. 이거 니네가 다 춤추고 다 찍은 거야? 춤추는 애들은 저희 학교 아니고 다른 학교예요. 영상을 니네가 이걸 찍은 거야? 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잘해. 근데 영상이 색깔이 되게 예쁘다. 그쵸. 편집하는 친구가 진짜 잘해요.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되게 잘 살리고. 이게 또 방학 때 열심히 또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근데 뭐라도 해봐야죠. 정말 소정이가 만든 그 영상물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우리 영상 보는 그곳 있죠. 너튜브. 네, 거기 가시면 그 한빛고 이렇게 치시면은 볼 수가 있어요. 영상미가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요. 뮤직비디오 한 편을 찍었는데 정말 프로 같아요. 이렇게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네요. 그리고 유림 학생, 우리 리미는 또 지난번에 만났을 때 본인의 끼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이렇게 다시 와서 또 좋다고 하네요. 왜 좋니? 저는 솔직히 여기 다시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신기해서.
또 노래하려고? 아니요. 저 그거 나갈 줄 몰랐어요. 이걸 또 나갈 거야. 그렇죠. 리미가 지난번에 노래를 부르고 갔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다른 내 맘을 다 못 비춰요. 놀이터의 작은 아이들은 순간 슬퍼하고 잊을 텐데 나는요 잔잔한 이 밤. 지난번 방송에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이 방송을 들은 친구들 또 학교 선생님들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었을지 저희는 그게 늘 궁금합니다. 어땠어요? 놀렸어요 혹시? 저는 그거 들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 만만세바 이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투표는 안 해줬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투표를 보면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그치? 네. 그 친구들 참 아니 방송을 듣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문자를 보내야죠. 내 친구들 응원합니다. 뽑아주세요 하는 문자를 보내줘야죠. 친구들아 도움이 안 된다 얘들아. 핸드폰을 열어라. 그리고 문자 투표를 해라. 찍어라. 샵 0999. 일단 지금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하이 히스토리 팀은 팀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색깔이 분명한 팀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는데 저희는 노잼이에요. 재미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라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이큐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 반드시 웃기고 재밌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재미가 가중이 되면 좋겠지만 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청취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전하고 싶은지를 저희는 알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하는 그 과정, 도전들을 저희는 응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 있게 뭔가 우리의 색깔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이스토리 팀은 역사에 관심이 많나 봐요. 어째서 이렇게 역사 이야기, 역사에 관련된 영화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는지도 들어볼까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목표가 그거잖아요. 역사를 좀 쉽게 설명한다.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좀 가볍진 않아도 뭔가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또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역사를 쉽게 좀 전해주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이스토리 팀이 준비한 그 역사 영화 동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세자부활전 세 번째 진출팀. 팀명 하이 히스토리, 프로그램명 동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이 큐. 황혼이 짙어지는 길목음에서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윤동주 시인의 시 흰 그림자 중. 안녕하세요. 지루하고 어렵게만 느꼈을 수도 있는 역사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하이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고등학교 하이스토리 최한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고등학교 하이스토리 구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상고등학교 하이스토리 유리입니다. 네, 저번에는 이순신 장군을 담은 영화 명량을 소개해드렸었죠? 네, 이번에는 윤동주 시인의 삶을 다룬 영화인 이준익 감독의 동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둠의 시대,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윤동주와 송몽규의 빛나는 청춘을 닮은 이야기라고 하네요. 자, 그럼 지체하지 말고 영화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암울했던 시대 일제강점기 1945년 시인 윤동주와 그의 친구 송몽규 선생과의 우정,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 그리고 죽음을 잔잔하게 풀어내는 영화 동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글을 쓰는 것을 사랑하고 문학도를 꿈꾸는 문학소년 윤동주. 그리고 독립운동에 힘썼던 그의 소중한 친구이자 라이벌인 사촌 송몽규. 늘 소심한 동주는 시를 쓰며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이겨내려 하고 겁이 없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실천하는 몽규는 직접 행동으로써 독립운동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동주가 자신이 선뜻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항상 자신보다 뛰어난 몽규를 보며 남몰래 열등감과 부러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혹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동주.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조선에서 몽규는 동주에게 조선 땅에서 일본어로 일본 이름 가지고 공부할 바에는 일본 땅에서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둘은 조선을 떠나 일본 유학길에 오르고 몽규는 더욱 독립운동에 매진합니다. 동주는 일본 유학 중에 세상이 이러한데 시를 쓰는 것은 부끄럽다며 몽규에게 털어놓는데요. 조선인 유학생들을 교합하자. 네가 하는 일에 나도 껴줘. 시를 쓰는 게 문학으로 도망치는 거라며. 너랑 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송몽규는 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것이니. 라며 동주에게 시를 계속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동주와 몽규는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일제강점기라는 힘든 시대를 견뎌내고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에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조선어 원고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했던 시기에 동주는 계속 조선어로 시를 써내려 갑니다. 어느 날 조선 학생 징집령이 내려지자 조선 유학생들은 이를 피하려 하지만 몽규가 일본군에게 발각되어 몽규는 동주에게 함께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동주는 첫 시집을 출간하기 위해 몽규를 먼저 보내게 되는데 그러나 동주와 몽규는 일본군에게 붙잡혀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내는 것은 희의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나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영화 끝부분에 동주의 죄가 쓰여있는 곳에 사인하라는 형사에게 동주는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문학도가 되고 싶었지만 아무라고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동주.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윤동주 시인을 그린 이 영화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참외록, 아우의 인상화, 바람이 불어, 별에는 밤, 황혼이 짙어지면 등 여러 시가 등장하고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영화가 모두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영상이 흑백 여운을 남기고 영화의 분위기를 더 살려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또 장면의 흐름에 따라 동주를 맡으신 강한울 배우의 나레이션으로 읊어지는 윤동주 시인의 시는 감성을 자극하고 더욱 영화에 빠져들게 도와주었어요. 시 하나하나가 인상 깊었고 또 열악한 일제강점기를 보낸 인물들의 삶을 보며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영화 동주를 한번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시, 서시를 읊으며 저희는 이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끝으로 영화 동주 OST에서 강하늘이 부른 자화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하이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잔잔하게 마무리를 해봤네요. 파주연합팀인 하이히스토리의 영화 동주에 대한 코멘터리 들어봤습니다. 이 하이히스토리가 패자부활전 3번째로 통과한 팀이 되겠고요. 자, 이 팀이 하게 될 2라운드는 9월 30일 가장 마지막 조가 되겠습니다. 김떡순과의 대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자, 오늘 청소년 라디오 방송 자체 제작 오디션 프로그램 하이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출 소영선, 진행의 저 신채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